그 객검 중에 우유검 같은 그런 아주 하얀 색깔의 그 가죽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제조소를 로드뷰로 보면은 나와요.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데서 만들까? 어땠는데요? 사기죠. 다른 데 가져온 거죠. 이 성분표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려운 강아지 키우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강아지에게 위험한 간식에 대해 준비했고요.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 전문 수의사 정설령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장수에 도움되는 음식에 대해 했다면 오늘은 평상시에 많이 주는 이런 간식 준비를 했습니다. 보호자분들이 강아지 간식 고를 때 좀 실수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간식에는 정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투명한 포장에 있는 경우면은 네네. 광분해라 그래가지고 그 성분들이 소실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광분해뿐만 아니라 네. 온도가 좀 높은 곳에 비치가 될 거 아니에요. 오메가3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실험을 해봤어요. 냉장 보관을 할 때가 유지가 잘 되고 상온에서는 그렇게 꽁꽁 싸면 연질 캡슐 형태더라도 약간의 소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소실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유산균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간식을 준다 그러면 그냥 원물을 주는 게 좋다. 지금 아까 주시는 이런 북어 맞습니다. 100%잖아요, 이거. 동결건조 네, 북어. 동결건조 북어 100%. 네. 이게 낫지. 여기에 이것저것 만약에 섞이면은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굳이 그게 섞여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거를 볼 때 우리는 성분표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호자분들이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이 성분표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하나씩 말씀드리면 네. 사용 원료는 무게 순대로 나열돼야 돼요. 그래서 그 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맨 앞에 와야 되는 게 이제 법적 규제사항인 거죠. 근데 그 뒤로 육골분이라든가 또는 이제 보존제와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육골분은 잘 만드는 경우는 제가 볼 때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그 열 처리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사료 간식인 거죠. 사료처럼. 육골분이 그럼 뭐래요? 원래 육분이다라고 한다면은 지방을 빼고 수분을 빼고 남은 것들을 열 처리를 오랫동안 해서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분말화 시키는 거예요. 고기를 가루로. 고기도 있고 네네. 뼈도 있고 그 내장을 썼으면 내장 안에 똥도 있는 거죠. 내장을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그걸 통째로 그러면 하는 경우도 있어요. 폐계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농장에 가면은 한 동에 한 2만 수, 3만 수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몇 마리씩 죽어 나와요. 그쵸. 그거를 수거하는 업자도 있어요. 그거를 사료 원료로 쓰는 거죠. 뭔가 병들어 죽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병들어 죽은 거죠. 환기가 안 돼가지고 네. 죽었을 수도 있고 약해서 죽었을 수도 있고. 네. 그거는 원래 쓰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원료로. 네. 근데 그거를 쓰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루화해가지고 이제 육분이라는 형태로 단백질 원료라고 하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이제 간식 같은 경우에 그렇게 쓰는 거다라면은 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미 사료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는 업체도 있어요. 근데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업체도 있는 건데 우리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일단 원료 자체가 너무 불분명한데요. 불분명하죠. 이 분 자체가. 그렇죠. 만약에 육골분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축종, 닭인지 돼지인지 소인지 오리인지 모르잖아요. 그걸 그냥 6이라고 뭉뚱그린 뭉뚱거린 거예요? 거죠. 그거는 먹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2018년, 2019년 미국에서 사료 원료에서 안락사 약물이 검출됐거든요. 그러면 안락사 되는 동물은 뭐냐? 이게 이제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는 거죠. 네.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우리나라요? 예, 유기견들 안락사 시킨 것을 렌더링해서 원료로 유통이 됐었죠. 그래서 전국적인 이슈가 있었죠. 아니 그 만들 게 없어서 유기견들을 죽인 거를 갖다가 사료를 만들어요? 썼습니다. 네, 2019년도에. 와. 그럼 그거를 뭐라고 표기하겠습니까? 어떤 축종 동물인지 알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거 누가 육골분이라 사요? 쓰겠죠. 그래서 그냥 그 축종이 안 나와 있으면은 네. 안 먹이는 게 좋다. 그러면은 개 육분 말 그대로 닭 육분이라고 써 있는 거는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살 또는 다리살 우리 사람이 먹는 거를 사료 원료로 잘 안 써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동결건조는 가슴살을 쓰죠. 이 경우에는 그 모양이 유지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익힌 다음에 얼려가지고 바로 진공 상태에서 수분만 날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신선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그 원료를 봤을 때 한두 개 정도만 있는 게 낫지 이것저것 막 있고 막 육골분해서 열 처리한 거를 막
넣어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간식에. 어떤 거 보면 막 2줄, 3줄, 4줄 막 써 있어요. 간식이 그럴 필요가 없죠. 간식인데. 사료하고 간식이 다른 게 사료는 만들려면 굉장히 복잡한 공정 과정을 필요로 해요. 네. 근데 간식은 예를 들어 동결건조 이거는 그렇게 복잡한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작은 회사들도 많이 만든다라는 거죠. 제조소는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여야만 하고. 성분표에 작게 있죠? 그렇죠? 있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네네. 거예요. 그 포장지에 있어야 돼요. 없으면 그거 불법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제조소를 로드뷰로 보면은 나와요.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네네네. 딱 생각나는 거는 와 어떻게 이런 데서 만들까. 어땠는데요? 거기 뭐 틈이 있고 이래서 안으로 이제 벌레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다라는 그 이런 밀폐가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음식을 만들 그쵸. 때는. 두 번째는 어떤 회사를 봤는데 이 보니까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놨더라고요. 네. 이런 시설에서 만든다고. 오 시설 좋네 이러고 이제 봤죠. 네. 봤는데 빌라 2층이더라고. 그럼 그 사진은 어디서? 사기죠. 다른 데 가져온 거죠. 사료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네. 간식의 경우 만약에 이제 뭐 좋은 데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확인한다면은 좀 의아한 어떤 그런 생산 시설들도 조금 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간식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간식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뭐 적희류, 뭐 색깔 네. 있는 거, 뭐 객거 뭐 정말 많은데 우리 강아지에게 좀 주면 안 되는 그런 간식 종류가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색소가 들어간 거.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보호자분들이 보실 때는 좋을 수가 있어요. 알록달록하고 뭔가 맛있어 이뻐 보이고. 보이고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그 색소 자체가 네. 비식용, 그러니까 좀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색소를 그렇게 썼다는 얘기는 변질에 대한 부분을 숨기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근데 굳이 그 색소를 넣을 이유가 없어요. 그게 오히려 저는 어떤 자연의 상황에서는 약간의 색깔 변화가 있는 건 당연한 거다 보니까 그쵸. 닭가슴살도 냉장고에 놔두면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거가 맞아요. 상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당연한 거다. 그래서 이제 색소를 과연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여러 간식 중에 이제 그 객검 중에 우유껌 같은 그런 아주 하얀 색깔의 그 가죽껌, 그게 다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천연 가죽 색깔이 아니라 아까 그 색소처럼 하얀색을 만들기 위해서 맞아요. 뭔가 그 탈색 처리 또는 어떤 그런 표백, 화학 처리를, 네. 표백 처리를 한 거잖아요. 과연 유해하지 않은 성분으로 처리를 했을 것인가, 그 과정이 위생적으로 처리가 됐을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간식으로 주는 게 우리가 비단 어디서 구매해가지고 주는 것도 있겠지만 네. 내가 집에서 만들어 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잘 주고 싶을수록 그럽니다.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예전에 좀 유행했던 건데 생식이 유행했었던 시절이 있어요. 생으로 네네. 주면은 좋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육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식물 식재료는 익혀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달걀도 생으로 줬단 말이죠. 제가 보면 외국인들 아직도 미국에 그 자연식 하시는 분들 달걀 그대 까가지고 주시더라고요. 날달걀을요? 네. 노른자는 생으로 먹어도 돼요. 근데 이제 그 흰자는 이게 사실 계란의 구조를 보면은 노른자가 세포를 그러니까 형성하는 부위고 흰자는 노른자를 방어하는 구조예요. 그쵸. 그래서 거기 이제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역할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소화 효소들, 트립신 같은 소화 효소를 불활성화시키는 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익히면은 또 그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익힌 흰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거의 최고 등급의 단백질 품질이에요. 흡수율도 좋고 필수 아미노산의 균형도 잘 잡혀 있고. 그리고 또 집에서 주는 거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먹다가 딸기, 뭐 멜론이나 토마토 또는 뭐 당근이라든가 뭐 이런 거 줄 수도 있겠죠. 다 잘 먹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네. 아까 같이 당근이나 브로콜리, 뭐 양배추나 고구마 뭐 이런 것들 네네. 내가 이제 요리하면서 던져줄 수 있는데 이건 반드시 익혀줘야 돼요. 당근 같은 경우는 대형견들은 소형견에 비해서 장이 약해요. 네. 근데 그 생당근 주면 변으로 잘 나옵니다. 흡수가 안 돼요. 그거는 오히려 이제 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자 같은 경우는 연구가 된 게 생감자 소화 흡수율이 18%. 근데 그걸 익혀만 줬더니 80%까지 소화 흡수율이 올라가요. 너무 좋아졌네요.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이 주 원료인 식재료는 익혀줘야 된다. 아하. 근데 이제 과일류도 주잖아요, 우리가. 네. 그때 그 파란
그거 꽃받침 부위. 토마토도 파란 부위는 독성이 있어요. 그리고 귤 같은 거 있죠. 네. 귤은 까서 줘야 돼요. 아. 안에 과육은 괜찮아. 근데 그 껍질이라든가 하얀 거 있죠. 네, 흰 색깔. 거기에는 유해 성분이 들어있어요. 아, 정말요? 예, 소랄린이라는 유해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까줘야 돼요. 아, 그거 까고 주시고 그냥 싶은- 속에 그 알맹이들. 네네네. 혹시 제가 푸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삼겹살인데. 아, 삼겹살은 주시면 안 되죠. 근데 너무 잘 먹어서 막 주시려면은 고기 부분만 떼서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고기라면 지방을 잘라. 지방은 드시고요. 알겠습니다. 고기는 애한테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 삼겹살은 평균 네.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이 1대2예요. 지방이 훨씬 높아요. 그렇군요. 단백질에 비해서. 조금 주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은 그거를 주다 보면 또 많아질 수가 있으니까 저단백 고지방 시기는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변을 보셔야 돼요. 오늘 먹으면은 지금 이 시간 먹으면 평균 내일 이 시간에 나와요. 아, 변으로. 그렇군요. 네, 딱 24시간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변이 좀 질어지거나 하는 아하.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좀 많이 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선생님 모셔가지고 저희 강아지들 주면 안 되는 간식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내용 있다면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희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